반갑습니다. 나원티입니다. 고1 수상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학생이 질문을 했고 거기에 이제 답변 영상입니다. 문제 한번 보면 y는 -x제곱 플러스 ax x의 정의역의 범위가 -1부터 1까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결하라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미 어떤 최대값에 관련된 문제나 최소값에 관련된 문제는 중학교 때부터 이미 해결을 해봤습니다. 중학교 문제와 차이점이 있다면 이정계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하고 정의역의 범위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정의역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너무나 쉬운 이제 문제가 돼버리는데, 이런 그래프 개형이 될 겁니다. 실수 전체에서 최대값 같은 걸 따지게 되면 당연히 여기가 이제 최대가 된다라는 것을 중학교 때부터 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어진 식이 y는 -x-1의 제곱 플러스 3과 같은 식이었다면 여기 이제 언제 x가 1일 때 최대값 3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중학교 문제와 고등학교 문제의 차이는 그래프가 일단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미정계수 a 때문에 그래프가 계속 바뀌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1과 -1,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여기 사이에서만 따져봐라. 이와 같이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하고 안 들어가는 경우를 반드시 구분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a가 0이 되면은 뒷부분이 없잖아요. -x 제곱이 되니까 지금 그래프와 같이 이제 -x 제곱 그래프가 되고, 이 빨간색 줄은 -1부터 1까지 범위를, 정의역의 범위를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a 값이 바뀌게 되면 그래프 이와 같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또 알 수 있냐면 아주 쉽게 그래프가 이미 그려지기 때문에 아주 쉽게 보이는데, 문제가 a 값이 바뀌면 요 -1과 1 사이에 들어가는 그래프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이렇게 그래프가 바뀐다라는 것 자체가 중학교 문제하고 고등학교 문제에 큰 차이를 두고 있다는 거죠.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바꿔보면 이와 같은 식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거 제곱, 이제 x제곱 나오고 2배, 앞에 거 뒤에 거 항 해주고,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나오니까 플러스 해줘야 이제 원래식으로 돌아가겠죠. 굳이 적어주면 원래 주어진 문제로 돌아갈 겁니다. 꼭지점의 x좌표와 y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를 스무스하게 그릴 수 있게 되는데, 방금 전에 이제 a 값이 바뀌면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뀐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꼭지점 x좌표가 2분의 a, 이 x좌표가 주어진 문제의 범위 안에 들어올 경우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른쪽으로 꼭지점이 나가는 경우와, 세 번째, 왼쪽으로 꼭지점이 이제 나가는 경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됩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은 풀을 하느냐는 그림을 계속해서 보는 게 가장 도움이 되겠네요. 자, 1번 경우에는 보는 그래프와 그림 모양과 같이 범위 내에 꼭지점 x좌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최대값이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그 자기 자신, 그래프 개형만 봐도 알 수 있지만 -1과 1 사이에 꼭지점의 좌표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그리고 그때의 y값은 4분의 a 제곱. 그러니까 이때의 최대값은 4분의 a 제곱이 되겠군요. 자, 그리고 그래프 예시처럼 제한된 범위보다 오른쪽으로 벗어나게 되면 그래프 개형이 반드시 튀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튀겨나갈 수밖에 없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왜 이런 부분만 그리냐? 사실 요 뒤에 그림을 더 그릴 수 있지만 의미가 없죠. 왜냐면 범위 내에 있는 값 중에서 최대와 최소를 찾고 싶으니까. 당연히 이 그래프 개형 중에서 어느 부분이 이렇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1일 때의 함수 값이 최대가 되겠네요. 따라서 1을 대입하게 되면 y는 결과값이 나오겠죠. 위에는 4분의 a 제곱이 최대값이 됐다면, 마지막 왼쪽으로 이제 갔을 경우에는 꼭지점 x좌표가 왼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니까 범위 안에 들어오는 그래프 부분은 여기밖에 없을 것이고, 범위 안에 있는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골라야 되니까
네, 여기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때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일 때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일 때를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지금 a가 2보다 클 때라고 말할 수 있고 a가 2보다 작을 때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이거 실수했네.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왼쪽이죠. a가 이렇게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2하고 a가 여기 사이에 들어올 때가 되겠네요. 요게 이제 1번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죠. 요 지금 케이스가 요걸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a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바뀌어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a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바뀌어서 그림이 그려진다. y의 최대값이 4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어차피 최대값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겠죠. 만약 첫 번째 케이스로 가정하면 4분의 a 제곱이 4가 될 것이고 4 양면에 곱해서 a 제곱은 16이고 a는 뿔마 4다. 근데 범위 안에 안 들어가죠. 따라서 이 케이스는 불가능하고 요때라고 한번 생각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4가 되고 a는 5가 되고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리고 요때라고 가정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4가 되고 a는 마이너스 5. 이것도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범위 안에 들어가죠. 마이너스 2보다 작게 되는. 그러니까 요거일 때는 답시 되겠네요. 그리고 혹시나 이와 비슷한 문제를 풀고 싶은 친구들은 요 위에 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예, 비슷한 장르의 문제죠. 중학교 문제와 고등학교에서의 문제 차이가 실수 범위 전체에서 따질 것인지 아니면 정역의 범위를 제한해서 따질 것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고 그래프가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 미정계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계속 변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그래프는 당연히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전제가 돼 있고 당연히 완전 제곱식 변형할 수 있어야겠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어야 그 다음 내용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내용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